고려대 법대를 나오셨고. 네. 후배네 그럼? 2006년에 네. 후배예요, 후배. 오, 아주 좋아하시네. 네. 잘생겼더라고요. 예. 네, 2006년에 판사를 법관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좀 가장 좀 이슈가 된 사건을 맡으신 경우에는 시인 배용진 씨의 뭐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이나 그 가수 박유천 씨의 성폭행 사건 무고죄 거기에 영장 전달 맡으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유천. 네네. 자, 그런데 뭐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다 뭐 이런 건 안 나오나요? 네, 좀 여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언론 기사를 그대로 옮기자면 좀 감정이 격앙된 피의자를 좀 다그치지 않고 좀 순하게 좀 풀어쓰는 이렇게 좀 달래가면서 하시는 좀 끝까지 듣는 경청하는 스타일이고. 네, 그리고 양쪽의 의견을 공평하게 좀 귀 기울인 편이다. 좀 내부적으로 덕망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망이 나이는 어리는데 뭐 동망이 높다고까지는. 네. 2월달 이번 2월달 인사이동 돼지면서 영장 전담 판사를 했고 지금 2월달 그 전에 부장 판사로만 있었나요? 그냥? 지방에 있었죠. 지방에. 네.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부장 판사가 아니에요. 평판사. 그렇죠. 두 사람은 부장 판사인데 26기고 나머지 그 32기 평판사인데 그러니까 단독 판사급 판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중요한 사건 영장은 사실상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무척 중압감을 느끼겠는데, 스트레스를? 아니, 여기서 저 약간 걱정되는 대목이, 아까 영장 판사 맡은 게 이제 2월부터 이제 보직이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 두 건이 딱 영장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아까 배용재 시인 구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성추행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윤천 씨를 고소한 두 번째 고소 여성인데 이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럼 두 건밖에 안 되지만 패턴이 딱 읽히는 건 뭐냐면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은 판사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여성이 가해자인데 어찌 보면 이제 무고죄로 일단은 구속까지 필요 없어. 박유천 가수가 고소를 한 건이죠. 무고로. 박유천을 고소했는데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는데 이제 구속할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귀에 울리는 게 김진태 의원이 말이죠. 궁궐에서 내쳐 쫓겨난 이 여인을 가련한 여인에게 사형까지 내려야 되겠느냐. 이러고 김평호 변호사는 이 부끄러운 이 정말 안타까운 여인을 남자들이 지켜주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게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아니, 근데 샘플링이 두 건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요. 그렇죠? 김평호 변호사나 지금 누구예요? 김진태 의원 뭐 봉건 마마 뭐 이런 것도 나왔죠. 사고인데 이 판사들 적어도 판사들은 그런 정근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판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차원에서 보는 판사들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실제 뭐 이제 바깥에서 떠드는 것만큼 지금 이 판사는 그렇게 이렇게 뭐 긴장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다른 선례에서 다 공범들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음 편하고 8건, 9건 정도의 공범이 구속됐고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고 정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을 유출한 그런 기밀 누설, 그렇죠. 정보 누설죄로 이미 구속이 됐는데 이 전체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1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거거든요. 그걸 구속이 됐어요. 13분의 1도 사실은 안 될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13가지의 혐의 사실 한 가지에 모든 사람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삼성동, 삼청대죠. 삼성동 청와대. 그쪽의 분위기는 좀 언론에 뭐 나오는 게 있나요? 지금 지지자들이 결집해 있습니다. 200명 이상 모여서 굉장히 좀 격앙됐고요. 뭐 어제 전해진 소식이지만 이 기자들, 언론사 취재 기자들을 폭행한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는 굉장히 심하게 욕설을 한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퇴거해서 삼청동 자택으로 돌아왔을 때 그 며칠 동안 이 일명 태극기 부대가 뭐 이 휘젓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삼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회의를 해서 경찰에 요청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조금 잦아드는 듯 했는데 구속영장이 설마 청구되려 했는데 청구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심사를 나간다고 하니 지금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어떤 와중에도 가장 불변의 지속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일관성은 정씨 자매가 계속 매일 아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올림머리? 화장과 올림머리를 계속 하고 있다. 저는 제일 불안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구속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정씨 자매가.
정치자면 같이 구속돼갖고 봐주는 거 아니까? 머리 어떻게 하죠? 머리 어떻게 해요? 걱정되는데. 왜냐면 그것 때문에 불구속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네. 정치자매가 못 들어가니까 집에 두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친박계 의원들, 뭐 청와대 관계자 발언은 이게 이미 가택연금 돼 있는 상황인데 뭘 또 구속을 하느냐 이런 하소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 아닌데. 아 그렇죠. 아니 이런 SNS의 글들을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하면요, 그날 잘려요. 우리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쪽 지금 의원들이 그 삼성동으로 못 가고 있죠?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사주 복귀하실 때 갔다가 좀 내부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엮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 지금 뭐 경선 와중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쨌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네, 그렇죠. 이랬는데 탄핵 불복하는 전 대통령한테 가서 영접한 건 당의 당론과도 다른 거 아니에요? 일단 의원들께서는 뭐 불복은 아니다. 그냥 개인적인 뭐 사절 복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좀 간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의원들은 드나드는 의원들은 현재는 없나요? 일단 민경욱 의원께서는 현재 그 공식 대변인을 맡아서 저희 기자들하고 적극 소통하고 계시고요. 무슨 대변인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론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이거 파면돼갖고 아무 직이 없는 그렇죠. 분인데 개인적으로 그냥 도와주면 몰라도 네. 대변인이라고 하는 직함은 더 어색한데. 그냥 본인들끼리 정하신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 여쭤봤는데 뭐 따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인연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영선 윤 전 행정관은 지금도 드나드나요? 네, 그분들께서 여전히 드나들고 있어서 법적으로 그분들께서는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청와대에서 그 우리 김명일 기자님하고 세금 내시죠? 네, 그렇죠. 저도 세금 내거든요. 우리 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있죠. 예? 무단결근이죠. 무단결근하고 있는 거 지금 청와대? 그렇죠. 그런 셈이죠. 지금 어떻게 그게 공적인 업무가 아니죠. 이영선 행정관은 경호실 소속. 그래서 경호는 할 수 있잖아요.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어요. 연금 같은 거. 하지만 경호 경비는 5년까지. 근데 경호실장의 명을 받거나 그런 청와대 지침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지 맘대로 가고. 지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 요원 중에 한 명인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영선 행정관이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 경호팀에 배속해도 되는 거냐 이 논란이 하나 있고 윤 전 행정관은 사직을 하고 개인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돌볼 것 이런 청와대 관계자 얘기가 나왔는데 연가를 20일을 쓸 수 있대요. 청와대 상급 행정관이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전후를 기점으로 하면 4월 초까지는 지금 연가 상태로 청와대 상급 행정관인 거예요. 만약 구속되면 이제 연가 그거 다 끝내고 돌아가면 되는 거네. 사표 내야 되는 거고 청와대로 돌아갈 의미는 거의 없죠. 뭐 사직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변호사님 아까 이제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다가 조금 이따 얘기하자 그러면서 이제 밀어놓은 게 뭐냐면 자 영장 전담 판사가 신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검사나 변호사가 직접 그 피의자, 그 당사자에게 질문을 못 했나요? 그 전에는 그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했었는데, 이 지금 참여정부 때 형사소송법 개정되지면서 그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영장 전담 판사들도 업무가 많아지는 거네요. 그리고 판사가 기록 보면서 의문이 되는 점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변호사가 이제 구속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이 가면 옛날처럼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형사소송법에서는 신문권이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라고 이렇게 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영아 변호사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있네요. 잘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은 굉장히 감이 빠른, 기록을 꼼꼼히 봤기 때문에 감이 빨아서 툭툭 던져요. 툭툭 던져서 아주 엉뚱한 이야기 한다 싶으면 끝내버려요. 자, 영장 실질 심사, 신문이 끝나면은 이제 그 결정이 날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 대기한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서울중앙지법 관계자가 언론에 말한 게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에 대기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구치감에 안 있었죠. 서울구치소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거기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구치소로 가면은 나도 저 대기해 본 적은 없어갖고 구치소로 가면은 구치감에 있으면 그냥 사복을 입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만약 거기서 구속이 결정되면 바로 서울구치소로 가는 거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서울구치소로 갈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는 그 구치감이 일명 이제 비둘기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좁고 불편해요. 난 그거를 30년 전에 가봤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구치감이라는 게 이 뭐 1인실 같은 경우는 깜깜하고 그 나무 의자만 있고 굉장히 불편하거든. 맞아요. 장시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재용 영장이 뭐 4, 5시 정도에 나왔잖아요. 새벽까지. 새벽에. 어쨌든 뭐 그 5시 이전에는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감에 있기는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통상적으로는 그러거든요. 영장 판사가 대기 장소를 정하는데 이제 구치소가 아니면 경찰서 유치장인데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러려면 다른 피의자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 유치장은 경호 문제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서울구치소를 보낸 게 이렇게 되거든요. 사무역 11호에서 바로 엘리베이터에 타면 지하 구치감으로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바로 거기서 차량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구치소로 가죠. 구치소 그 차량을 갖고 해버리면 뭐 외부하고 다 차단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구치감에 있는지 서울구치소에 있는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경호 문제도 다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럼 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치감? 저는 서울구치소로 가는 것이 경호 문제상이나 그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이 장시간점 예를 들어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구치감은 여러모로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재용처럼 중앙지법에 있나요? 중앙지검에 있나요? 구치감은 법원에 있죠. 법원 지하실에 있는데 그 더군다나 지하실에 깜깜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설이 안 돼 있는데 그 못 견딜 겁니다. 북부지방법원 구치감에 저도 좀 있어봤는데 진짜 지하에 약간 경찰서 유치장처럼 생겼는데 그 뭐 위생 상태도 좀 안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좁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운동화 끈 다 풀어야 되고 뭐 휴대폰 시계 다 빼고 허리띠도 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머리에 이렇게 피 꽂은 거 다 빼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이물질들 다 빼야 돼요. 제 생각엔 구치감에서 밤샘을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도 힘들지만 거기가 더 훨씬 힘들지만 저녁 6시가 되면 구치감은 다 구치소로 보내요. 그러니까 저녁 6시까지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문제가 다 처리되지 않으면 구치소로 다 이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치감에서는 원래 밤새는 장소는 아니니까 뭐 특별히 이제 어떤 조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은 6시가 될 수도 있고 11시, 12시 전에는 다 보내거든요. 그 밤 늦게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긴 있어요. 그리고 구치감은 관리권이 법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교도소장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교도관들이 밤새워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들은 그 서울구치소에 다 들어가는데 교도관들이 몇 사람, 한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은 더 보안에 경호에 취약해요. 문제가 있다. 구치소가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통상적으로 서울구치소로 압송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로 갈 가능성도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 문제를 산정해서 일반 수감자들은 다른 판단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그것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남부교도소, 제가 웬만한 교도소는 다 가봤는데. 뭐, 갈 데가 없는데. 특별한 예우가 있을 수도 있다. 영등포 구치소에 갈 수도 있고요. 영등포 구치소 리모델링을 했나요? 아니요. 거기서 갈 수 있을 텐데, 우선은 뭐, 수감할 때는, 지금, 이 공범자들이 서울구치소에 너무 많잖아요. 분산시킬 겁니다. 아하, 공범자들이 있으니까 공범자들이 못 만나게 접견 시간도 따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복도가 다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순실 이제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구치소는 남녀를 분리시켜놔. 몇 년 전부터 분리를 해놨거든요. 근데 최순실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최순실하고는 여사동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맞습니다. 변호인 접견이 수시로 있을 텐데. 오다 가다가 하고 또 이렇게 뭐 쪽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때문에 서울구치소는 이제 구속되어진다면 영장 발부되어지면 실제 신병은 서울구치소가는 피할 겁니다. 이런 방법은 어떠세요? 그 서울구치소가 이제 가장 그 서울구치소 소장이 다른 구치소는 다른 교도소 소장보다 직급도 높단 말이에요. 전체 40개 교도소 중에서 이제 수장격인데 보안이나 이런 문제가 제일 잘 돼 있죠.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고 최순실을 다른 데로 이감시킬 가능성이 있죠. 뭐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죠.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아니, 근데 샘플링이 두 건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요. 그렇죠? 김평우 변호사나 지금 누구요? 김진태 의원 뭐 봉건 마마 뭐 이런 것도 다 사고인데 이 판사들 적어도 판사들은 그런 정근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판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런 차원에서 보는 판사들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실제 뭐 이제 바깥에서 떠드는 것만큼 지금 이 판사는 그렇게 이렇게 뭐 긴장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다른 선례에서 다 공범들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음 편하고 8건, 9건 정도의 공범이 구속됐고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고 정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을 유출한 그런 기밀 누설 그렇죠. 정보 누설죄로 이미 구속이 됐는데 이 전체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13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거거든요. 그걸 구속이 됐어요. 13분의 1도 사실은 안 될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13가지의 혐의 사실 한 가지에 모든 사람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삼청대죠. 삼성동 청와대. 그쪽의 분위기는 좀 언론에 뭐 나오는 게 있나요? 돼 있는 상황인데 뭘 또 구속을 하느냐 이런 하소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 아닌데. 그렇죠. 아니, 이런 SNS의 글들을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하면요. 그러나 잘려요. 우리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쪽 지금 의원들이 그 삼성동으로 못 가고 있죠?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사주 복귀하실 때 갔다가 좀 내부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분위기가 엮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 지금 뭐 경선 와중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쨌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네, 그렇죠. 이랬는데 탄핵 불복하는 전 대통령한테 가서 영접한 건 당론과도 다른 거 아니에요? 일단 의원들께서는 뭐 불복은 아니다. 그냥 개인적인 뭐 사절 복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좀 간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은 드나드는 의원들은 현재는 없나요? 일단 민경욱 의원께서는 현재 그 공식 대변인을 맡아서 저희 기자들하고 적극 소통하고 계시고요. 무슨 대변인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론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 파면돼갖고 아무 직이 없는 그렇죠. 분인데 개인적으로 그냥 도와주면 몰라도 대변인이라고 하는 직함은 더 어색한데. 그냥 본인들끼리 정하신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고려대 법대를 나오셨고. 후배네 그럼? 2006년에. 후배. 오, 아주 좋아하시네. 잘생겼더라고요. 네, 2006년에 판사를 법관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 가장 좀 이슈가 된 사건을 맡으신 경우에는 시인 배용진 씨의 뭐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이나 그 가수 박유천 씨의 성폭행 사건 무고죄 거기에 영장 전달 맡으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유천. 네네. 자, 그런데 뭐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다 뭐 이런 건 안 나오나요? 네,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언론 기사를 그대로 옮기자면 좀 감정이 격앙된 피의자를 좀 다그치지 않고 좀 순하게 좀 풀어쓰는 이렇게 좀 달래가면서 하시는 끝까지 듣는 경청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양쪽의 의견을 공평하게 좀 귀 기울인 편이다. 좀 내부적으로 덕망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덕망이 나이는 어린데 뭐 덕망이 높다고까지는. 2월달 이번 2월달 인사이동 돼지면서 영장 전담 판사를 했고 지금 2월달 돌아서 그전에 부장 판사로만 있었나요? 그냥? 지방에 있었죠. 지방에.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부장 판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두 사람은 부장 판사인데 26기고 나머지 그 32기 평판사인데 그러니까 단독 판사급 판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중요한 사건 영장은 사실상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무척 중압감을 느끼겠는데, 스트레스를? 아니, 여기서 저 약간 걱정되는 대목이, 아까 영장 판사 맡은 게 이제 2월부터 이제 보직이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 두 건이 딱 영장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아까 배용재 시인 구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성추행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윤천 씨를 고소한 두 번째 고소 여성인데 이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럼 두 건밖에 안 되지만 패턴이 딱 읽히는 건 뭐냐면 여성인권에 관심이 많은 판사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구속시키고 그다음에 여성이 가해자인데 어찌 보면 이제 무고죄로 일단은 구속까지 필요 없어. 박유천 가수가 고소를 한 건이죠. 무고로. 박유천을 고소했는데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는데 이제 구속할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귀에 울리는 게 김진태 의원이 말이죠.
궁궐에서 내쳐 쫓겨난 이 여인을, 가련한 여인에게 사형까지 내려야 되겠느냐? 이러고 김평호 변호사는 이 부끄러운, 이 정말 안타까운 여인을 남자들이 지켜주지도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어허. 그게 좀 지금 지지자들이 결집해 있습니다. 200명 이상 모여서 굉장히 좀 격앙됐고요. 뭐 어제 전해진 소식이지만 이 기자들, 예. 언론사 취재 기자들을 폭행한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는 굉장히 심하게 욕설을 한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퇴거해서 삼청동 자택으로 돌아왔을 때 예. 그 며칠 동안 이 일명 태극기 부대가 뭐 이 휘젓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삼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회의를 해서 경찰에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그 이후로 조금 잦아드는 듯 했는데 구속영장이 설마 청구되랴 했는데 청구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심사를 나간다고 하니 예. 지금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어떤 와중에도 가장 불변의 지속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일관성은 정씨 자매가 계속 매일 아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올림머리? 화장과 올림머리를 계속 하고 있다. 저는 제일 불안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구속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정씨 자매가. 정씨 자매가 같이 구속돼갖고 봐주는 거 아니까? 머리 어떻게 하죠? 머리 어떻게 해요? 걱정되는데. 왜냐면 그것 때문에 불구속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네. 정씨 자매가 못 들어가니까 예. 집에 두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친박계 의원들, 뭐 청와대 관계자 발언은 이게 이미 가택연금